자, 오늘도 간단한 사무용입니다. 학원에서 주문을 했어요. 무슨 교습소 돼 있더라고요. 파워는 500W, 80 플러스 등급은 받은 거고요. 사무용, 인텔 12100보다 4650G가 6코어잖아요. 물론 단일 코어 클럭이 좀 낮아요. 12100보다는. 그래도 내장 그래픽이 좀 더 좋죠. 그리고 코어가 6개고, 그래서 학원 같은데 창 여러 개 띄워놓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 자료 뽑고, 가격도 싸고 코어가 6개니까 지금 사무용은 이게 깡패인 것 같아요. 완전히 12100 하니까 보드값도 얼추 싼 거에도 8만원 10만원 8만원짜리 있나? H610 같은 거. 그래서 사무용 제일 저렴하게 하면 한 5만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보드하고 CPU에서 차이가. 제일 저렴한 게 있죠. 한 7만원짜리 보드 7만원 8만원 그 정도 하죠. 요거 보드 사무용으로 계속 이겨나가고 있죠. A 보드 같은 B 보드, A 보드로 보면 되겠죠. 요런 건. 케이스는 사무용 까만 걸로 해달래요. LED 안 들어오는 게 좋으시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파는 것 중엔 제일 저렴한 거 에코 O20M 이걸 뭐라고 했지? 20M 오피스. 그냥 모델 번호가 이런 건가요? 이름이 있을라나? 그래서 이런 건 사무용이니까 기본 쿨러 쓰시면 되죠. 4650G도 게임용 쓰시려고 하면 발열이 좀 나거든요. 라이젠 5니까 그래도 코어가 6개잖아요. 원하시면 쓰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AM4 소켓 사용하는 이전 세대 라이젠들 있죠. 4650G가 테스트 해보니까 오히려 옛날에 2600G 4650G가 이게 우리 3000 시리즈 있죠. 3600이랑 그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맞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안 봐가지고 이제 오래된 모델이죠. 그래서 2000 시리즈 플러스였죠. 그때가 처음이 젠이고 젠 플러스 맞나? 젠 1 다음 플러스. 네이밍 헷갈려가지고 제가 2600 사용했는데 2600보다 오히려 발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4650G가. 그리고 그래픽 코어가 4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3D 게임 같은 거 해버리면 발열이 꽤 나는 것 같고, 게임용으로 쓰신다 4650G로 발로란트, 오버워치, 롤은 뭐 아무거나 다 되고요. 롤은 인텔 내장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가시면 게임용을 하신다. 그 정도 게임을 하신다. 배그는 거의 최하 오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임이라도 하신다 하면 사제 쿨러를 달아줘야 제승리를 다 낸다. 그런데 실내 온도만 그렇게 높지 않고 케이스에서 만약에 열을 식혀주는 케이스다. 그러면 기본 쿨러를 달아도 뭐 충분히 사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선택 사양이죠. 쿨러 소음을 좀 더 줄이거나 그렇게 할 선택사항인데, 사무용은 선택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램 8기가 1개입니다. 램을 AMD인데 싱글 채널로 꼽는다고 막 그런 댓글이 저번에 몇 개 달리던데, 사무용은 싱글 써도 됩니다. 게임용 100% 다 써야 되죠. 싱글 채널 하면 AMD는 20-30%가 떨어집니다. CPU 성능 20-30%보다는 그래픽 성능이 20-30%푹 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런 건 내장 그래픽이잖아요. 그래서 램에서 캐시램이 있죠. 그래픽카드 뒤에 보면 D8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게 그래픽카드 자체에 있는 램인데 퓨에는 램이 없죠. 그래서 여기 시스템 메모리, 이 램 메모리를 끌어서 메모리를 쓰거든요. 그래픽카드 듀얼 채널로 하면 확실히 성능이 올라갑니다. 한 30% 정도요. 쉽게는 35%까지도 올라간다 하고. 그런데 사무용인데 여쭤봐요. 혹시나 3D 작업이나 게임, 그 다음에 학원이라도 3D 모델링 하는 뭐 그런 학원 있잖아요. 패드 학원이나 그런 데 봐야 되잖아. 그런데 일반 수학 학원 이런 데 가지고 학생들 프린트 하는 정도, 그 다음에 학생들 교육자료, 영상자료 그런 거 보는 정도, 그런 거면 싱글램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CPU를 4650G 30%도 사용을 못 할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면. 그래서 싱글램만 꽂아도 충분합니다. 견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컴퓨터를 그렇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AMD는 듀얼 채널 써야 된다 해가지고 램 16기가 꽂으면 램도 남아 돌죠. 램이 많다고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램은 필요한 만큼 쓰고 남아 놀고 있거든요. 전부 다 필요한 만큼보다 좀 넉넉하게. 그래 평상시 게임 같은 거 하고 사무용으로 쓰더라도 램을 갖다가 8기가도 잘 안 써요. 그런데 우리가 16기가 쓰는 이유가 최소 특별한 작업, 다중 작업할 때 램이 훅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SSD에서 캐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게임용은 16기가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도 실행시키면서 제어판 켜가지고, 제어판이 아니고 장치 있죠. 램하고 CPU 보는 거 거기 보시면 램이 거의 50%도 사용 안 할 거예요. 특수한 작업용 말고요. 영상 편집 이런 건 램 엄청 많이 먹어요.
녹스 이런 것도 램 많이 먹더라고요. 녹스도 생각 같아서 16기가 그 정도는 써줘야 되겠더라고요. 휴대폰, 게임, 컴퓨터 돌리는 제품 있죠. LD 플레이어나 녹스. 그런 것들은 CPU하고 램 성능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연산을 거의 CPU하고 램으로 하나 봐요. 그래픽카드 로드율은 얼마 안 되고요. 그런 거 쓰실 때는 16기가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사무용은 듀얼 채널 쓰면 더 좋지만 DDR4는 8기가가 거의 스탠다드고 제일 저렴하잖아요. 그것만 써도 됩니다. 8기가 한 개만 써도 됩니다. 16기가 8기가 램 두 개 꽂을 필요 없고,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싱글 램만 하는 겁니다. 사무용은. 인텔하고 AMD하고 가격이 5만원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일 클럭 속도는 인텔이 조금 더 빠리빠리하죠. 그런데 사무용은 그 성능을 다 안 쓰죠. 12100 8650G 사이에서는. 그래서 단일 때는 그거를 다 안 쓰니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차이, 5만원 정도 차이 날라나 그 정도 날 거예요. 그렇게 5만원이라도 훨씬 줄이려고 하시거든요. 대부분은 인텔을 선호하시면 5만원 더 주고 인텔을 하시고, 인텔만 쓰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견적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견적을 보내달라고 하면 둘이 차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보통 요즘에는 거의 차이 없다고. 그리고 부품 내구성 이런 거 문제 있나 물어보시는데, 부품 내구성에도 차이가 없다. 어차피 AS는 제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2년 동안 뭐 그런 문제 없다. 그리고 2년 지나도 점검비만 받고 제조사 AS 남은 것들 부품 그런 것들을 제가 해드리니까 가지고 오시면 문제는 없다. 또 어떤 댓글에 보니까 AS가 그런 거 SSD DRAM 있는 제품들 AS 기본 원이죠. AS가 5년인데 왜 2년만 해주냐, 사기꾼아, 그렇게 저거 하시는데 사기꾼 아니에요. 삼성도 1년 해줘요. 삼성도 1년 해줍니다. 5년 안 해줍니다. 삼성도 안에 들어가면 다 다른 회사, 우리는 삼성에서 안 만들죠. SSD 만들어도 삼성 노트북에 보니까 TOC가 들어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삼성에도 계열이 따로 있으니까 자회사 거 안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컴퓨터 사시면, 삼성 LG 컴퓨터 사시면 전자제품 대부분 AS 1년이거든요. 에어컨 빼고는. 계절 가전은 그 계절을 지나야 되니까 2년인가 3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1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품회사 AS죠. 부품회사에서 그 정도 보정을 한다는 거지, 판매자가 AS를 보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일반 매장이니까 제가 2년 정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2년 정도 해드리는데, 삼성은 AS 1년입니다. 삼성, LG, 한보 그런데 다 1년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아니에요. 그거 AS 부품 제조 AS가 남았는데 왜 AS를 안 해주냐, 그거는 부품사 가서 물어보고 따져야 될 문제예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저는 삼성보다 긴 2년을 해드립니다. 보통 우리 일반 매장 이런 동네 구멍가게들 2년 해주는 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컴퓨터 유튜브들을 오래 전부터 계속 봤었거든요. 전부 다 웬만한 유명한 분들,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들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AS 2년을 해주더라고요. 2년에 뭐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2년을 잡고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안에는 뭐가 고장나면 리퍼나 그렇게 교환을 하거나, 안 그러면 부품 있으면 즉시 교환. 어차피 SSD 같은 거, 램 이런 거는 보내면 새 걸로 바로 보내주거든요. 고장이 확인됐다 그러면 저도 고장만 확인하고 새 걸로 바로 교환을 해드립니다. 동일한 제품이 없으면 약간 맡겨주시면 AS 보내가지고 받아가지고 파워나 이런 걸 리프로 아마 보내주거든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고, 개인전 중에 완전히 AS 기간이라는 게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AS 기간 1개월 그렇게 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파는 곳에는 뻥 파워, 그 다음 디램 리스 SSD 제일 싼 거, 그런 것들 팔 수 있는데, 저는 유튜브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팔았다간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제품 팔았다가는 계속 여기서만 사면 고장이 난다, 레드코에서 사면 빨리 고장이 난다, 일반 분들이 좋은 부품이고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고장이 난다 그렇게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최소한의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된, 안정성이 보장된 그런 부품 팔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되는 게, 지금 256기가 M.2건 사타건 256기가가 디램 있는 제품이 멸종을 했어요. 디램 있는 제품이 있긴 있는데 256기가 디램 있는 제품을 사려고 하면 512기가하고 가격이 몇천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256기가는 M.2는 디램 있는 제품이 남아있는데 이거 다 팔면 끝이고, 이제 두세 개 남아있던가. 그런데 디램이 없는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또 추출 있죠. AS 안 되는 것들, 수입원에서 AS 해주는 거, 예전에 유명했던 PM9A1 삼성, 그런 것들 디램도 있는데 디램 없는 제품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새 제품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새 거 사용은 안 했어도
노트북 같은 데서 빼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야 되나 싶기도 해요. 256기가는 오래된 컴퓨터나 사무용 컴퓨터에 가끔 제일 저렴하게 한다고 256기가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의 요즘에 기본이 5원리 되다 보니까 오래된 컴퓨터 있죠. 10년 된 거 그런 컴퓨터에다가 2세대 아직도 코어 듀오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폐기하시라고, 고치시면 돈 아깝다 이거 하는데 고소득밖에 안 친다고 그냥 쓰신대요. 한글 보고 한다고. 그러면 또 디스크 고장 디스크 교체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컴퓨터에 올리기가 해가지고 7, 8만 원짜리 그런 거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56기가 저렴한 거 몇만 원짜리 다 해도 한 3, 4만 원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 오시면 3, 4만 원만 해도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비싸냐고. 그런 컴퓨터 쓰시는 거 봐서는 투자를 안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도. 그분도 컴퓨터 안 좋은 거 알고 오래된 건 아는데 돈 투자를 하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은 경제력도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그 소득이 줄어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라도 고쳐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고객님이 고쳐달라고 하면 그런 딜에 없는 제품을 SATA 256기가 그런 건 팔고 있는데 벌크 그거를 팔아야 될까 싶어요. 벌크가 워낙 저렴하니까. 예전에 제가 그 대량으로 맞힐 때 PN9A1 그거를 몇 대 나갔지? 20대 컴퓨터 나갔나? 15대 나갔나? 그때 나갈 때 그러면 컴퓨터 개수대로 15대 20대 시켰는데 그 중에 고장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뭐 보고 놀라는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 가서 자라 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이 있죠. 분량이 그렇게 걸리고 나니까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출 제품 안 쓰고 있는데, 추출한 거 수입사에서 한 6개월 1년 그렇게 AS 해준다 하죠. 그런데 그 AS도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더라고요. 업체라 얘기하면 좀 더 잘해주긴 하는데, 수입사에서도 업체면 대량으로 매입을 해가니까 업체는 개인보다, 제 기본상인지 몰라도 업체 제가 보내잖아요. AS 같은 거를 업체 이름 적어서. 그러면 간혹 확인 전화 정도 오시는 정도가 있고, 안 그러면 어떤 곳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어느 날 택배가 올 게 없는데 온다고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물론 모두 다 그렇게 해주는지 몰라도 저는 제 가게를 하기 전에는 부품 불량 같은 게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AS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 조립 다 됐고요. 이제 윈도우 복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부품 테스트 쭉 해보고 끝내면 되겠죠. 복사하면서 복사에 오리나가를 하면 램 분량 많고, 그 다음에 복사하면서 디스크 쓰기 속도도 볼 수 있고요. 이건 선을 뒤로 뺄 수가 없어가지고 요렇게밖에 정리를 못해요. 선을 앞쪽으로. 그 대신 요렇게 정리, 앞쪽에 어차피 쿨러 없는 거죠. 사무용이라서. AMD 오래 걸리죠. 이건 아닌데 AM5 들어오면서 AM5 소켓 7000 시리즈, 9000 시리즈 나왔죠. 최근에. 그런 것들 들어오면서 보드 검사하는 게 많아져서 그런지 부팅 속도가 너무 느려졌어요. 저도 정확히 제가 그쪽을 잘 모르니까 메커니즘이나 이런 건 잘 모르는데 부팅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시스템 뭐 검사하고 이렇게 부팅이 된다 하면 그렇게 효용성이 있을까요? 그냥 옛날만큼 그렇게 검사를 안 하더라도 조금 더 부팅이 빨리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직 시스템이 불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AM5 들어오면서 램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었죠. 안 들어온다. 왜 안 들어올까? 예, 완전 소리도 안 나는 거 봐서는 CPU 장착이 문제 있을 경우가 제일 많은데, CPU 불량은 안 돼. 보드 불량도 안 되고. CPU 불량은 되는구나. 보드 불량은 안 돼. 불량 보드면 제가 다 뜯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니까 엄청 슬퍼지는 거죠. 그런 일을 얻기를. 뭐 새 CPU니까 키는 문제 없고요. 설령 눌러가지고 접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볼 걸 그랬나요? 좀 더 기다리면 됐을라나? 롯데택배 왜 택배 안 내려주고 가지? 오늘 짐이 많나? 다음에 올 건가? 한 번 더 올 건가 보네요. 저는 오후에 한 점심때쯤 오는데 지금 오전이니까. 이 멍청이. 조립 실패입니다. 말하다가 보니까 깜빡했네요. 하여튼간 동시에 두 개를 하기가. CPU 보조전원을 안 꽂았네요. 멍청이.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CPU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저 스피커에서도 소리가 안 나고, 비폰 스피커 있죠. 당연히 소리가 안 나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케이블 타입 몇 개만 풀면 되는 거라서. 야, 이것도 안 꽂고 다 했다고. 다행이 아니고 쿨러 떼가지고 뒤에 가이드가 뒤로 떨어져가지고 이걸 또 뜯어야 돼요.
이 컴퓨터도 이렇게 사용 용도가 명확하잖아요. 어떤 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 제가 문자로 그냥 견적서 보내드리고 그럼 오케이 해가지고 주소 알려주시면 근처에만요. 근처에 가져다 드리고 물론 조금 거리가 발생을 하면 기본 출장비 정도는 받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출장비만 받고 대략적인 사무실 같은 데니까 설치까지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사용 용도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가격대하고 제가 다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다 잘 되는 거, 야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게임도 돼야 되고 그런데 가격은 100만원에 해달라. 그래서 그런 컴퓨터 없다 100만원에 인터넷에서 보신 거 그거 구매하시라. 그러면 120만원에 다 해달라. 컴퓨터가 120만원에 해달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게임 원활하게 하려면 애가 배그 할 거라고. 그렇게 하면 배그 하려면 그래픽카드 4060은 들어가야 되고 요즘에 4060 안 그러면 라데온 거 뭐 RS 7600이나 6600 이 정도 들어가야 되고 CPU i5나 라이젠 5 그런 거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디스크도 영상 편집도 하고 게임도 할 거면 조금 더 커야 되고 그런데 다 되게 120. 다 되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되냐니까 다 되게 하려면 한 500 정도 필요하다. 다 잘 되게, 다 원활하게 그렇게 하시려면 그거는 너무 비싸고 저도 그거 팔 생각 없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잖아요. 뭘 어떻게 할지. 영상 편집용이면 편집용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고 그런 걸 쫙 얘기해 주시면 내가 한 번에 딱딱 그렇게 맞춰드리는데 견적을 내드리는데 영상 편집용인데 배그도 잘 되게 게임도 잘 되게 용량은 많이 가격은 120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맞춰드린다. 맞춰드릴 수는 있다고. 그러면 요 정도 견적을 넣으면 그러면 바로 들어오네요. CPU 쿨러부터 쳐야 된다. 뒤에 가이드 떨어졌다. 이거 뒷판 못 뜯게 돼 있는데 맞다. 큰일 났다. 뒷판이 아니고 잘하면 보드를 또 드러내야 될 수가 있겠네요. 이야 쿨러 괜히 뜯었네요. 이런 사무용 케이스가 이렇죠 뭐 정비성이 좀 안 좋다?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정비를 할 필요가 없죠. 컴퓨터는 그냥 잘 되는 겁니다. 원래 가만히 둬도.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 120으로 프리미어가 뭐 쌩쌩하게 돌아가고 영상 편집 해보셨냐고 하면 안 해봤다고 이제 할 건데 어떤 프로그램 쓰실지부터 정하시라고. 다 프리미어 쓰기는 하는데 다른 컴퓨터를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체감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많이 쓰는지 컷 편집만 하는데 좋을 필요는 없잖아요. 효과나 필터 그런 것도 안 쓰는데 조금 배우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견적을 내드리는 건데 그 고객님은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깐깐하게 군다 따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에는 60만원에 컴퓨터 팔던데 영상 편집용으로 50만원에 팔던데 왜 그렇게 가격이 비싸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견적 보여달라고 하면 영상 편집용인데 펜티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펜티엄으로 영상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인코딩, FHD 60프레임 이런 거 인코딩 해버리면 1시간씩 걸리는 거죠. 한 10분짜리 추출하는데 1시간씩 걸리죠. 저도 옛날에 AMD의 셀러론이라 보면 되죠. 에슬론 밑에 라이젠 시리즈 나오기 전에 에슬론 밑에 샘프론이라고 있었어요. 저도 그걸로 편집했어요. 5분짜리 인코딩 하는데 FHD 그때는 30프레임이죠. 30프레임으로 인코딩 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마우스라도 만지면 다운돼 버렸어요. 그때는 가상의 기술, 원래 가상의 기술 없죠. 2코어 2스레드.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걸로 영상 편집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그런 걸 영상 편집이라고 그것도 재고를 펜티엄 9세대를 팔더라고요. 그때가 12세대인가 나왔었는데 재고라도 싸게 그렇게 팔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영상 편집용이라고 그 고객님은 결국은 그렇게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셔라 했더니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2, 3분 정도 상담하다가 바쁜데 가야 된다면서 상담을 하시려면 최소한 시간을 좀 짧게도 한 10분이나 30분 정도는 시간을 여유를 두셔야 되겠는데 2, 3분 있다가 바쁘다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상담을 하러 오시지 말았어야죠. 그 전에 그 뒤에도 한 이틀 뒤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냥 120만원짜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 120만원짜리 그렇게 드리겠다. 그 대신 저는 고객님이 이거를 달라고 해서 드리는 거지 이런 사양이 뭐가 안 된다 다 잘 될 수는 없다. 배그가 원활하지가 않다. 안 그러면 영상 편집이 친구 거보다 원활하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금액에 맞춰서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알겠다고 하더니 다시 연락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아마 50, 60짜리 사셨을 거예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편집을 못하고 계실 거예요. 안 그러면 곰믹서 이런 걸로 편집하시거나 곰믹서 이런 거는 돼요 펜티엄으로도. 여기서
그때 어르신인데 요리 유튜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독자가 꽤 많아요. 3, 4만 명 되더라고요. 그분 컴퓨터 디스크가 고장이 나서 그때 디스크 교차로 오셨는데 SSD 비싸다고 하드디스크로 교차를 해가셨어요. 다시 하드디스크 고장 나가지고. 그분은 하드디스크 펜티엄으로 오래됐어요. 그분은 한 2년 전 그걸로 편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구독자 그렇게 많이 올려요. 영상 편집은 아무 컴퓨터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원활한 걸 원하시면 원활한 것만큼 돈을 지불을 하셔야 돼요. 싸고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잘 되는 건 있어도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아, 이제 들어오네요. 아, CPU 보조 전원 안 온. 그래가지고 괜히 쿨러 뜯었다가 판넬 떨어져가지고 다시 뜯어가지고 보드까지 다 드러내고 엉뚱한 짓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옛날 컴퓨터에는 윈도우 11 설치 안 됩니다. 보안 모듈 우회하는 건 있어도 정식으로는 설치가 안 돼요. 우회하는 방법으로 설치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냥 윈도우 10 쓰시면 돼요. 윈도우 10 지원 종료되면 어떡하냐 하시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원 종료돼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자동 업데이트는 시키지만 업데이트 안 시키고 사용하시는 거 원하잖아요. 업데이트만 종료된다 하지. 그리고 고스톱 치는데 바이러스 안 걸려요.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야 걸리지. 그리고 이상한 메일 눌러야 걸리지. 한 게임, 넷마블, 한 게임 아직 있나? 넷마블 이런 데 들어가셔서 고스톱 하고 장기만 하시는데 포카 치시고 그러면 바이러스 안 걸립니다. 정식 사이트 들어가면. 아무리 보안 업데이트를 안 했다 해도. 그리고 요즘엔 백신 필요 없어요. 백신 윈도우 디펜스가 가장 좋습니다. 백신 깔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백신이 계속 실행되면서 메모리 상주하면서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요즘엔 메모리 용량이 워낙 커져가지고 별 문제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여기 바이러스 위협 방지 있죠. 빠른 검사 여기서 검사하셔도 되고 검사 안 하셔도 자동으로 디펜스가 작고요. 바이러스는 백신 같은 거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에 바이러스로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랜섬에 이런 건 메일 클릭을 잘못했다. 그 다음에 이상한 사이트 들어갔다. 외국 사이트 있죠. VPN으로 우회해가지고 그런 거 들어가면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오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약간 의심이 가는 진단을 내려가지고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린 것 같다고. 그런데 보면 디스크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느린데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느려진 것 같다고. 바이러스 좀 지워달라. 그 다음에 윈도우 재설치 좀 해달라. 바이러스 걸렸으니까. 그렇게 오시는데 검사해보면 디스크 고장이거든요. 아, 바이러스 아니다. 요즘엔 바이러스가 쉽게 안 걸린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아, 바이러스 같은데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쉽게 안 걸립니다. 그리고 요즘 바이러스는 컴퓨터 느려지게 하는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는 잘 없고 보통 랜섬웨어죠. 컴퓨터를 다운시킨다거나 파일을 변환시켜가지고 돈을 요구한다든가. 예전에 낭만이 있던 바이러스들은 없어요. 그냥 골탕 먹이려고 만든 바이러스, 그런 것들은 거의 잘 없습니다. 트로이의 목마 하면서 그런 것들 있죠. 요즘에는 금전적 요구, 그런 랜섬웨어질이 있는 컴퓨터가 대부분이지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심플하죠. 이렇게 하면 끝. 사무용도 케이스가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것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제가 쓰던 케이스 있죠. 뭐 앵커 그런 거 팔았었는데 컴퓨터가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깡통 케이스 하니까. 그나마 저렴한 것 중에 디자인이 좀 괜찮은 거 요거 찾아가지고 하는데 구매하시는 분도 그렇고 제가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케이스만 바꿔도 좀 컴퓨터가 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만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뭐 사무용 컴퓨터 조립하다가 매번 그렇지만 주저리 전 딴 얘기하죠. 컴퓨터 조립하면서 가게 하면서 사람 사는 얘기 해봤습니다. 아직 듣기는 더운데 지금 촬영일이 28일, 8월 28일. 원래 처서 매지가라고 와. 처서 지나면 시원해지죠. 처서 밤만 돼도 찬바람이 살짝 불고. 근데 아직 그렇진 않은데 오늘 일어나니까 날씨가 흐린데도 피부에서 느껴지는 습도가 좀 낮게 느껴진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확실히 낮아진 건 아니고요. 일본은 태풍 온다던데 이제 가을이 오나 봅니다. 저는 감기가 이제 거의 다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늦감기 지금 유행 지났어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유행 아닙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